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조사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도 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총평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항상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요. 네. 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들고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국면 전환용 이제 물타기 뭐 이런 이것이고 네. 그 저 이원석 총장한테 거의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네. 대통령실 간의 약속 대련에 의한 그 뭐랄까 이렇게 짠맞추기식 그 수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부터 좀 예정돼 있었죠. 그 7월 초중 정도에 그 윤석열 이원석 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죠? 이창수. 이창수 지검장한테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제3의 장소에서 할 것을 이렇게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이원석 이제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 공개냐 비공개냐 이 문제는 변론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네.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그것도 그 대통령 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거 결론을 내놓고 이제 국민적인 이제 비판의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경찰 수사 받아봤거든요. 예. 수사 받아봤는데 그 이제 뭐 물론 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한테 제가 방송에 패널로 나간 그 멘트가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때 제가 그 김태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당했는데 예. 그게 23년 그 10월 달인가 고발이 됐었는데 그 6개월이 다 돼가지고 총선 바로 전에 저한테 소환 통지가 왔더라고요. 이거 선거 개입하는 거냐 내가 막 그랬더니 예. 그러면 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장소 그랬더니 보니까 예. 다른 경찰청이더라고. 다른 경찰서 결국은 경찰서에서 받는 거죠. 제3의 장소가 경찰서였다. 그 경찰서나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받으면 되게 이축이 됩니다. 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그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이미 오히려 검찰이 아마 검사가 이축됐을걸요. 그렇죠. 뭐 이 전화기도 못 쓰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이번에 이 소환은 그 뭐 이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조국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 이제 뭐 중전마마가 아니라 여제다, 뭐 측천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이렇게 검찰이 출장 조사로 마무리하고 종료시켜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은 왜 수사기관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최고의 권력자냐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은 이제 모든 검찰권이 다 서버리는 거지 그 앞에서. 그래서 유아독존하고 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그 배우자의 주가 조작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1억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검찰의 내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을 검찰 국가인 경우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그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알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든 관심사인데 이것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법치라든지 그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그 또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사실 뭐 총장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출근길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봤죠. 근데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 이 이창수 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고를 받고 뭐 질책을 했고 감찰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딱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예상된 수순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뭐 5월달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하라 그 한마디 한 이후에 완전히 검찰총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바꿔버리고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싹 다 바꿨고 예. 거기다가 그 대검의 주요 보직들 이번에 감찰 지시한다 하더라도 감찰국장도 그때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검찰에서 한 상태라서 네. 뭐 검찰 수사 그 감찰을 지시하면 뭐 합니까? 뭐 뻔한 결론이 나겠죠. 뻔한 결론이 나고 그리고 그거 논리도 궁색하잖아요.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에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뭐 당시에 그 네.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 배제를 해서 그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 이 논리도 얼마나 그 검찰총장이 그 이번에는 표현을 잘했더라고. 졸렬하다. 그 얘기에 졸렬하다. 이미 그거는 뭐 그 윤석열이 그 김건희의 남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지. 네. 아니 추미애도 저 지금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이원석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그건 자연스럽게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아무리 그걸 가지고 이제 이유를 친다 하더라도 명품백 수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거 검찰총장이 여기에 손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당시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의 배우자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한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걸 안 풀어줬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미 다 그 약속대론이죠. 전부 다 이미 뭐 그 지금 모든 그 지금 현재 구도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이미 약속된 그런 그 것들에 의해서 절차가 착착착 진행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풀어주고 그거를 문서로 뭐 이렇게 풀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 이미 뭐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6일 날 저기 윤석열 탄핵 청문회 지금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이 그 출석을 이제 보이콧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내일 이제 저희가 우리 정무위에서 그 권익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업무 보고 받고. 첫 이제 업무 보고 받고 현안 질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입법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그 권익위의 말도 안 되는 그 종결 처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 물을 그 계획이고 그 내일 또 현안 질의를 하면서 또 입법 청문회를 하자고 저희가 요구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것까지도 그 감안한 이런 그 저거 꼼수 수사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검찰이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해서 대통령 경호처 산하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그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고. 예상한 대로.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냥 뭐 면죄부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면 검찰이 이런 수사 결과 면죄부로 끝내버리는
무혐의로 끝내버리는 수사 결과 나오게 된다면 예.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특검 얘기를 할 것이고 여론이 더 커지겠네요.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계속 그 특검을 해야 된 이유들만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뭐 이게 그 약속 대련의 의혹이 거의 뭐 확실시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인데 그 의회에 그런 결론이 나올 리가 없고 네. 또 뭐 새로운 그뭐 감동이나 놀라움에 국민들이 놀랄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그 저는 생각하고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저 조사에서 그냥 청탁은 없었다 돌려주라고 했다 이 말만 되풀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백 관련된 수사에서도. 예, 그래서 뭐 권익위 조사처럼 혐의 없음으로 좀 나올 것 같고 아하. 그래도 다만 이제 이것이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마무리하는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건 완전히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검을 넘어서 예.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 안 되겠구나라는 그 탄핵 청원도 140만이 넘어갔지만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게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무너진 셈이 됐으니까 어제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또 이게 또 대리 사과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과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과를 통해서 예. 그 전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을 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아하.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총장은 사실 그만두는 게 가장 큰 저거라고 봐요. 저는 이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생기면서 검찰을 지키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고 감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무리하게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고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는 무혐의 처분을 가고 있는 이 모습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그 26일날 탄핵 청원 그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고 또 이제 그 최혜병 특검법도 처리되는 것도 지금 계속 이슈고 네. 또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 갖고 좀 막 폭탄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한 물타기의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이제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뭔가 이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명분들을 좀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수사 결과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뭐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오히려 더 특검을 해야 되는 명분만 줄 것이고 네. 우리 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국정 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진실규명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